거실에서 한 여자가 무릎 꿇고 울고 있었다. 28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낡은 천 조각을 내밀었다. 이거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소파에 남편 손엔 서류가 쥐어져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일치율 99.97%. 15년을 기다린 부부에게 누군가 찾아왔다.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당신 예상과 다를 것이다.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전라북도 군산. 서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였다. 이곳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장성호는 30대 중반의 성실한 사업가였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경매장으로 향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아내 윤미정은 시내 도서관에서 관장으로 일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그녀는 책을 사랑했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살배기 아들 준호가 있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다. 웃을 때면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고 아빠 손을 잡고 걸을 때면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7월 마지막 주말 군산항에서 여름 축제가 열렸다. 성우는 일요일 하루만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했다. 미정도 도서관 일을 쉬고 나왔다. 준호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미정이 직접 고른 옷이었다. 오후 5시쯤 항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노점상들이 늘어서 있었고 무대에서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고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준호는 아빠 손을 잡고 걷다가 풍선 파는 아저씨 앞에서 멈춰섰다. 아빠, 저거. 파란 풍선을 가리키며 아이가 말했다. 성우가 지갑을 꺼내는 사이 미정은 옆 노점에서 물 한 병을 샀다. 돌아서는데 준호가 보이지 않았다. 여보, 준호 어디 갔어? 성우도 고개를 들었다. 방금까지 옆에 있던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준호야.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노점상 주인들에게 물어봤다. 아무도 빨간 티셔츠 입은 아이를 본 사람이 없었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여보, 경찰 불러.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했고 축제장 전체를 수색했다. 방송으로 미아 찾기 안내가 나갔다. 하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축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준호야,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성우는 아내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밤부터 부부의 삶은 멈춰버렸다. 경찰은 사흘 동안 수색을 이어갔다. CCTV를 조사했고 목격자를 찾았다. 하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다. 축제장 입구 CCTV에 빨간 티셔츠 입은 아이가 잠깐 보였지만 그 이후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유괴일까, 미아일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성우는 전단지를 만들어 도시 곳곳에 붙였다. 방송국에 제보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미정은 매일 항구로 나갔다. 혹시나 아이가 그곳으로 돌아올까봐.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다. 1년이 지나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성우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일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사업을 키웠고 돈을 벌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아이 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정은 도서관 일을 그만뒀다.
아이들을 보면 준호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편지를 썼다. 준호야, 엄마야. 오늘은 비가 왔어. 너 비 오는 날 좋아했잖아. 편지는 서랍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혹시라도 아이가 돌아오면 한꺼번에 읽으라고.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15년이 흘렀다. 성우의 사업은 커졌다. 집은 그대로였다. 준호방, 파란 자동차, 곰 인형, 운동화. 그대로였다. 미정은 매주 청소했다. 성우는 전단지를 차에 넣고 다녔다. 토요일마다 편지를 썼다. 서랍엔 700통. 매일 밤 준호방 불을 켰다. 일상. 하지만 가짜였다. 진짜는 15년 전 멈췄다. 어느 날 미정이 앨범을 봤다. 준호, 어디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내가 손만 꼭 잡았어도 당신 잘못 아니야. 그날 밤 9시 초인종이 울렸다. 28쯤 돼 보이는 남자. 장성호 씨 댁 맞으신가요? 사진을 꺼냈다. 항구 축제장. 빨간 티셔츠. 제가 준호일지도 모릅니다. 미정이 뛰어왔다. 이태식입니다. 고아원 출신입니다. 들어오세요. 태식이 말했다. 항구 냄새, 배소리. 어렴풋이 기억나요. 미정이 그의 얼굴을 봤다. 태식이 봉투를 꺼냈다. 검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병원 로고, 도장. 모자 일치율 99.97%.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어디서요? 서울대 병원입니다. 성우가 전화했다. 개인정보라 확인 불가능합니다. 미정은 이미 태식의 손을 잡고 있었다. 다음 날 태식은 식탁에 앉았다. 미정이 미역국을 끓였다. 이 맛, 기억나요. 미정이 울었다. 태식이 마루를 가리켰다. 여기 금, 장난감 떨어뜨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성우가 봤다. 금이가 있었다. 태식이 발목을 보여줬다. 작은 점. 미정이 떨며 만졌다. 준호도 사진을 꺼냈다. 발목의 점. 태식이 귀 뒤를 가리켰다. 흉터. 준호가 넘어져서. 성우는 의심스러웠다. 태식이 천조각을 꺼냈다. 노란 꽃무늬. 미정이 하얗게 질렸다. 옷장에서 천을 꺼냈다. 똑같은 무늬. 내가 만든 손수건. 맞대자 비슷했다. 미정이 주저앉았다. 성우는 서류를 봤다. 완벽했다. 어디서 자랐어요? 부산 고아원. 원장님은 돌아가셨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기억은? 자장가, 섬지박이. 미정이 흐느꼈다. 태식이 준호 방에 섰다. 여기 제 방. 미정이 문을 열었다. 태식이 파란 자동차를 들었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웠다. 사진, 검사, 특징, 기억, 물건. 모든 게 일치했다. 하지만 성우는 생각했다. 너무 완벽하다. 태식이 집에 머문 지 일주일. 미정은 밥을 차렸고 성우는 회사를 가르쳤다. 하지만 어긋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태식이 서재에 들어갔다. 다음 날 거래처 은정이 전화했다. 누가 계좌 물어보던데요. 누가? 아드님이라고. 성우가 태식을 불렀다. 계좌 왜? 궁금해서요. 눈은 웃지 않았다. 며칠 후. 빚이 있어요. 2천만 원. 증명서는? 서류를 내밀었다. 확인해 볼게. 날 안 믿으세요? 태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미정이 말했다. 그게 아니야. 태식이 방으로 들어갔다. 너무해. 당신은 뭐든 믿어. 은행에 전화했다. 확인 어렵습니다. 막혔다. 태식은 변했다. 불편하신 것 같네요. 아니야.
괜찮아요. 미정이 울었다. 고아원에서 고생했어요. 미안해. 빚만 정리하면 돼요. 미정이 성우를 봤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밤에 은정이 전화했다. 이상해요. 계산적이에요. 성우는 생각했다. 증거는 완벽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태식의 눈빛. 아들이 아니었다. 돈을 보는 눈이었다. 최은정은 태식을 본 순간부터 이상했다. 지인 한서진에게 전화했다. 보험조사관이자 유전자 분석 전문가. 검사 결과지 봐줄래? 서류를 보냈다. 이틀 후. 가짜야. 도장이 달라. 은정의 심장이 뛰었다. 부산 고아원을 찾았다. 10년 전 폐원. 이태식이란 이름은 없었다. 인터넷을 뒤졌다. 3년 전 대구. 실종자녀 사기. 기사 사진. 태식이었다. 즉시 성우에게 전화했다. 카페에서 자료를 펼쳤다. 위조 검사지, 가짜 고아원, 이 기사. 성우가 기사를 읽었다. 굳었다. 확실해? 확실합니다. 미정이는? 모릅니다. 비밀로 해줘요. 증거 더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왔다. 태식이 TV를 봤다. 일찍 오셨네요. 성우는 태식을 봤다. 가면이었다. 빈 이야기 다시 하자. 태식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냉정했던 것 같아. 태식이 다가왔다. 성우는 생각했다. 이제 끝이다. 밤에 은정에게 전화했다. 확실한 증거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창밖을 봤다. 태식의 방불. 아들이 아닌 사기꾼. 가슴이 무너졌다. 미정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견딜 수 없을 테니까. 일주일 후 서진이 증거를 찾았다. 태식의 진짜 이름은 박민수. 전과 사범. 사기꾼. 성우는 경찰에 신고했다. 저녁 6시 경찰이 왔다. 형사 2명. 박민수 씨 계십니까? 태식이 굳었다. 사기 혐의로 동행하세요. 미정이 뛰어나왔다.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은 박민수. 당신 아들 아닙니다. 미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태식이 웃었다. 차갑게. 들켰네. 당신들이 날 아들로 만들었잖아요. 준호야. 박민수요. 수갑. 검사 가짜 손수건 샀어요. 미정이 무릎 꿇었다. 우리 준호는 몰라요. 관심 없었어요. 성우가 멱살을 잡았다. 형사들이 말렸다. 15년 기다렸으면 됐죠. 문이 닫혔다. 미정이 울었다. 성우가 안았다. 그도 울었다.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야. 준호는 어디 있을까?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 방 불은 켜져 있었다. 더 슬퍼 보였다. 소파에 앉았다. 말없이 기다림조차 이용당했다. 그들에게 남은 건 다시 기다리는 것뿐. 태식 사건 한 달 후 한서진이 연락했다. 찾은 게 있어요. 서진이 왔다. 낡은 종이를 꺼냈다. 어린아이 그림. 반쪽. 찢어진 흔적. 준호 그림 맞죠? 성우가 끄덕였다. 서진이 다른 종이를 꺼냈다. 똑같이 찢어진 반쪽. 이건 제 겁니다. 맞댔다. 완벽하게 이어졌다. 성우의 손이 떨렸다. 저 입양아예요. 성우가 봤다. 언제? 28년 전. 3살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어디서? 항구 근처. 7월. 미정아. 미정이 나왔다. 그림을 봤다. 눈물. 준호. 혈액형 O형인데. 준호도. 발목점. 서진이 양말을 벗었다. 오른쪽 발목. 점. 미정이 주저앉았다.
28. 항구. 7월. O형. 점. 그림. 일치했다. 검사해야 해요. 네. 서진이 망설였다. 갑자기 아들이 될 준비가. 천천히 하죠. 모두 알았다. 이번엔 진짜일지도. 15년 만에. 일주일 후. 의사가 나왔다. 친자 확실합니다. 미정이 입을 막았다. 성우가 눈물 흘렸다. 서진은 움직이지 못했다. 미정이 얼굴을 만졌다. 준호야. 저는 한서진이에요. 알아. 미안해. 잘못 아니에요. 침묵. 갑자기 준호가 될 수 없어요. 괜찮아. 한 달에 한 번 밥은 먹을게요. 미정이 웃으며 울었다. 병원을 나왔다. 전 부모님 찾고 싶지 않았어요. 왜? 원망할까봐. 우린 널 버린 게 아니야.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궁금했어요. 이제 알았잖아. 작은 식당. 어색했다. 다음엔 언제? 다음 달. 좋아. 서진이 떠났다. 우리 아들 잘 컸네. 밤 준호 방. 정리할까? 아니. 서진이가 올 수도. 불을 껐다. 15년 만에 찾은 아들. 새로운 사람으로 만났다.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